안녕하세요. 잘 쉬셨습니까? 저도 모처럼 방학했습니다. 자, 오늘은 시효가 연골모려탕, 일명 시모탕이죠. 지금 이 고방 쪽의 강의가 예전에 비해서 좀 색다른 내용도 나오고 복진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너무 혼동하신 분들이 많은데, 약국 현재 우리 환경에서 복진을 할 수 있는 것은 몇 사람에 불과할 겁니다. 또 피부 미용사 자격증을 따신 분 위에는 또 복진을 선뜻 하기도 좀 어렵고, 그럼 무시하세요. 그냥 꼭 복진을 해야 된다는 법칙 없이 예전에 써왔잖아요. 그 대신 복진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시효가 연골모려탕을 예전에 비해서는 더 정확하게 투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투여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던질 수는 있어요. 그거를 꼭 복진에다 연결시켜가지고 할 수도 없는 환경에서 복진만 생각하다 보면 안 되니까, 못할 때는 과감하게 무시하시고, 또 여기는 중간에 보면은 혹시 그 첨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첨약으로 강하는 약들 나한테 그것도 무시하세요. 나한테는 해당 안 된 거는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시고, 나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밑줄 쳐놓고 붉은 줄 그려놓고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자, 이 시효가 연골모려탕은, 자, 시효 파나, 시효제는 거의 들어있죠. 시효 파나, 물론 파나가 빠진 시효제도 있지만은 시효 파나가 주 조합이죠. 거기에 계지, 황금, 연골, 모려, 인삼, 복령, 대추, 생강, 대왕이죠. 감초 빠져있죠. 그러니까 이 한약방의 감초가 아니고 고방 처방에는 특이하게 감초가 빠진 처방이 있습니다. 하여튼 감초가 빠지면은 급박 증상은 아니다는 거. 뭔가 급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병이 좀 오래 끌겠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 감초를 넣고 쓰기도 하고 빼고 쓰기도 하고 그랬죠. 원처방에는 없지만 넣어 쓰는 경우도 있고 빼고 쓰기도 하고, 또 대황, 이것도 넣어 쓰기도 하고 빼어 쓰기도 하는데 그냥 넣어 쓰는 게 효과가 좋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뒤에 자감통탕도 나오겠지만, 자감통탕도 한 풍에서 두 가지로 나오죠. 구간핀, 자간핀에서 마자인이 빠지는 감초가 자감통탕이 있고, 마자인 들어있는 원방 그대로 쓰는 게 있잖아요. 요즘 고방 연구는 그겁니다. 마자인 넣어야지 효과가 좋지, 마자인 빼버리니까 효과가 떨어지더라. 대변이 물러도 넣어라. 마자인은 실제 설사를 싹싹 시키지 않더라고,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감초탕, 꿀물에다 감초 담가가지고 그걸 후라이팬으로 볶아서 쓰는 게 자감초라겠죠. 무슨 자감초가 그렇게 만든 거냐. 그냥 볶아 쓰면 되는 거예요. 고방은 그래서 편해. 꼭 꿀물, 그 복잡한 과정을, 수치를 가지지 않는단 말이죠. 숙지왕 쓰지 마라. 구중국복하는 거는 음양오형설이다. 그냥 건지왕 써라. 고방이 탄생했던 그 상한론 시대에는 숙지왕 자체가 없었다. 생지왕하고 건지왕밖에. 그럼 그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숙지왕 쓸 필요 없다고. 저도 그래 숙지왕 안 써보거든요. 꼭 후세방 할 때는 쓰고, 건지왕 그러니까 생건지왕, 생지왕, 생지왕 쓰기가 어려우니까요. 생건지왕.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대왕. 우리 법제한 대왕 쓰죠? 혹시 사작용이 심할까 봐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요. 바나 그대로 써라. 생바나. 그게 또 효과가 빠르다. 그래서 실제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약국에 그 약 때리는 아주머니한테도 대왕을 예전에는 법제한 대왕 넣어보고 최근에는 생대왕을 넣었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래요. 박사님, 이것이 훨씬 더 낫네요. 대변인 진짜 시원하게 나옵니다. 예전 거는 그걸 안 했는데, 이 법제 않은 대왕을, 본인이 약을 내가 이렇게 불러주면 집어넣으니까 본인이 약을 들여서 먹고는 그래요. 아, 이거에 훨씬 더 대변이 보기가 시원스럽네요. 그러니까 구태여 돈 더 드리고 법제한 대왕을 살 필요 없다고 말. 그냥 대왕 주세요. 생바나 주세요. 생대왕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쓰는 것이 또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 말이죠. 자, 여기도 대왕을 빼고 나서 다시 대왕을 넣고 한번 끓여서 먹으라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시험에 보면 나옵니다. 그럴 바에야 그냥 처음부터 넣고, 그러니까 여기는 왜 그러냐면 대왕을 오래 끓이는 과정에서 사작용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포 후전이나 마찬가지죠. 나중에 다리고 나서 거기에다 대왕을 또 넣고 살짝 다려라 했잖아요.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려버리면
대변하고 큰 문제 없더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일반 이 원전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계링 고분이라는 상한 원전이 있어요. 거기는 밤에 한 번 더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일일 4회죠. 근데 이게 일종의 정신신경 안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밤에 한 번 더 먹는 게 좋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이 뒤에 치음내에 나옵니다. 왜 한 번 더 먹으면 좋은 거냐면 뭐냐면 자기가 새벽 2시, 3시쯤은 꼭 잠을 깬대요. 그냥 그때 밤에 한 번 더 먹고 자면 그걸 안 깨고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하루 3번 아니면 4번까지 복용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고 일단 이 시호가 연골모래탕은 실증이죠. 허증량은 아니고 실증입니다. 시호제는 대부분 실증이지만 그 중에서도 실증. 제가 시호제 이 도표했었죠? 제일 실증이 대시호였죠. 요즘은 우리 현대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의식주 중에서도 식이 진짜 발달해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너무 잘 먹기 때문에 갈수록 이렇게 강한 처방들이 쓸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대수탕 환자가 전에는 그렇게 없었는데 요즘 보면 진짜 많아요. 어제도 우리 남자 하나 딱 왔다 가는 대시호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같이 했는데 남편 화나면 꼴깍 넘어가서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우리 남편 화나면 넘어가는 거. 뒤끝은 없죠. 없대요. 그 남편이 그래요. 뒤끝은 우리 마누라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산이 1이 와요. 그 다음에가 시모, 그 다음에 소시오. 그래서 소시오가 중간이다겠죠. 어정쩡한 처방이죠. 그 다음에 시호 계지, 그 다음에가 시간계. 그러니까 시간계가 제일 허증이죠. 근데 고방하신 분들도 마지막에다 여기다 뭐를 넣느냐면은 보고익을 갖다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후세방적으로 보면 고방에서도 보면 시간계하고 보증기가 굉장히 감별하기가 곤란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따 시간계 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순서죠. 그래서 이 소시호탕이 체질 하신 분들도 소시호탕은 양이란 뜻도 쓰고 음이란 뜻도 씁니다. 중간 위치에 소시호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양인이겠죠. 이쪽으로 갈수록 음이란 뜻에 쓰는 경향인데 이 소시호탕만큼은 양이란 뜻도 쓰고 음이란 뜻도 쓰고 이렇게 중간에 위치해 있는 처방. 그 다음에 이제 상한농 원 보면은 더 많이 있죠. 시호 그 파나 가루인탕도 있고 시호가 망초탕도 있고요. 시호 계지탕이 있는 시호 계지탕이 있고 시호 가 계지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처방이 더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언급이 안 돼. 우리가 현재 가르치로 나와 있는 건 이 범위죠. 워낙 자주 쓰이다 보니까 시호제는 가립제로는 잘 쓰는 거는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약산보다는 약간 허하지만 그 기준은 참 어렵고요. 대강 그렇다고 말아두시고 일단 시모는 실증약이라는 거. 그 다음에 특이하게 용골모료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용골모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흉만 번경이 나타납니다. 물론 황금에도 흉만도 있지만은 흉만 번경 나타나고 하여튼 신경증을 수반한다는 거.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은 간질 쪽에도 많이 쓰이죠. 굉장히 많이 쓰이는 처방입니다. 아무튼 간질 쪽에 특효방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효 처방으로 알려질 정도니까. 자, 상한 8, 9일에 벌써 상한이 8, 9일 됐으면 꽤 시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열이 안으로 들어갔겠구나. 상한병이 처음에 이렇게 바로 올 때는 땀 내는 방법 쓴다겠죠? 땀을 내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안방까지 들어오면 달렛을 치료하고 더 깊이 쭉 들어가 버리면 살사를 시키든지 아니면 청법 쓴다고 했잖아요. 석고. 대왕을 쓰든지 석고를 쓴다 했는데 합법을 썼다고 말이죠. 쓰고 났더니 흉만번경. 그러면서 소변분리 서머. 일신진중 불가전측자. 자, 상안에 걸려 8~9일이 지나 설사를 시킨 후 가슴에 그득한 감이 들고 흉만이니까요. 잘 놀라며 소변이 시원치 않고 헛소리하며 몸 전체가 일신이니까 전신이 무거워서 불가전측 엎치락뒤치락 하기가 어려울 때는 이 시우버가 연골모료탕으로 다스려라는 겁니다. 그 증상 외에 배꼽 위나 아래에 동계가 있다. 이것도 연골모료 때문이죠. 대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향, 변비 경향이 많이 있다겠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심호할 때에 환경 바뀌면 변비 오는 사람 있다겠죠. 내 집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특히 시가집 간다든지 환경이 바뀌면 대변이 안 나오는 사람. 그때 심호 쓰고 허증은요. 가미소에서 쓴다고 했잖아요. 가미소에서 이 증상 나왔죠. 대변이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고 만성병 환자들은 전신보다는 오히려 허리 아래 하반신만 무겁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하반신만 무거울 때는 또 간별이 들어가죠. 뭘까요? 하반신만 무겁다고 딱 조문에 나온 게 있습니다. 요이야 오천전 형여수상 물속에 앉아있는 것 같고 허리에다가 옛날 돈 5천전을 둘러매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음식은 아무 변화 없다. 음식 여고하고 뭐였죠? 영강출감탕이었죠. 영계출감탕이 아니고 영강출감탕. 건강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바로 구분 들어가야죠. 하반신만 무겁다 할 때는. 근데 여기는 소변 분리인데 그건 소변 자리죠. 너무 소변을 자주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시효가 연골모료탕도 동계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 동계는요. 배꼽 위에 동계, 배꼽 아래 동계는 복진을 해야 알겠죠. 복진을 할 수 없는 환경인데는 환자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집에 가셔서 반드시 누워가지고 배꼽 위에 이렇게 손으로 눌러보시고 배꼽 아래 눌러서 벌떡벌떡 뛴 거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한번 누워가지고 전화를 받고 누우세요 해가지고 눌러보라고 하면 되죠. 안에서 이렇게 벌떡벌떡 뭐가 뛰는가 봐라. 뛴다 하면 확실한 거죠. 저는 전화 오면 그럽니다. 어제도 서울 쪽에서 전화 와서 해주라고 하는데 이거 분명히 심호증이에요. 근데 그분 아까 말한 남편, 부인이 왔는데 이제 서울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강북분인데. 그러니까 서울에 같이 사는 언니도 한 분 약을 해준 게 좋겠다. 그럼 나는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 전화를 바꿔주라고 하니까 심호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동생분한테 언니 성격 한마디로 더럽죠 그랬더니 웃어요. 제일 못된 성격이 심호입니다. 시호전 중에서 가장 못된 성격. 그러니까 이 심호증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만난 여자는 진짜 미치는 거예요. 그건 뒤에 나와요. 왜 못되는 건지, 제일 못됐는지. 그건 이제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누워가지고 한번 눌러보세요. 배꼽 위에서 뭐가 이렇게 벌떡벌떡 손에 느껴진대요. 배꼽 아래서도 느껴지고. 하고 나서 그분도 이렇게 우울증으로 빠져가더라고요. 감맥 쪽에 확인하니까 어느 아픔이 이렇게 나오는지 이상하다고 가요. 자, 인삼 소시오탕에는 인삼하고 감추가 6g 들어가는데 심호는 4g으로 내려갔죠. 고방에서는 그람수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람수 하나 바뀌면은 다른 합방하다 보면 다른 처방이 바로 합방되는 수가 있다 보니까 인삼 4g 넣어가지고 무슨 효과를 보냐. 후세방에서는 인삼을 한 12, 20으로 올려라 이렇게 됐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게 넣는 거는 적게 넣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말이죠.
4g으로 줄어들었고 감초는 온방에 들어있지 않는데 넣어 쓰는 경우도 있다. 심호증 환자는 흉격에 체액이 정체되어 있고 변호장애에 난 수분 정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초는 항이뇨 효과가 있죠. 그래서 지방간이나 당뇨가 있을 때는 감초를 빼고 쓰는 게 좋고 그게 없는 사람은 넣어서 써도 무방하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56번 각주 부문 서머 나오죠. 이걸 꼭 헛소리로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응용 범위가 좁아진다. 헛소리가 아니고 저 밑에만큼요. 약간은 들떠있는 상태의 그 사람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 이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거기 혹시 서머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는 서머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한 거 아니냐. 그냥 말이 조금 많은데 같은 말을 몇 번 반복해가지고 듣기 싫은 것 사람. 이것도 서머로 의외로 서머가 많음을 알 수 있고 쓸데없는 걱정으로 유난히 호소가 많은 환자도 서머로 확인할 수 있고 그걸 응용해봐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계지하고 복령. 계지 복령이 들어가 있는 처방이 영계출감탕, 오령산, 계지가 영출부탕, 계지 복령한, 팔미죠. 팔미 등이 있고 계지하고 복령이 만나면 진정작용도 일으키죠. 복령 때문에. 그 다음에 계지는 말초혈관을 확장하는 작용이 있으니까 신사구체 혈관을 확장시키고 복령이 혈관 밖에 있는 수분을 혈관 안으로 끌어들여서 인후를 촉진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심호에서도 계지와 복령이 들어가 있는 것은 백출이 빠진 영계출감탕의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심호도 꽤 어지럼증을 많이 호소하고 시호제 중에서 가장 어지럼증을 많이 호소하는 것이 이 심호다. 또 임상에서 감초를 넣어 쓰는 것은 영계출감탕의 의미를 더 살린다. 계지가 작약 대신 복령을 만나면서 계지탕의 의미가 없어지고 영계출감탕 의미가 나타나니까 어지럼증 호소를 많이 한다고 했고요. 또 계지탕에 해당하는 체열의 저하 및 외부감염. 계지탕도 꽤 추іт한다고 했죠. 몸이 냉하고 추іт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수분의 정체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이 추가된다는 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흉만. 그 흉만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죠. 여자분들은 불이지어 집에 오면 벗어버리는 사람, 남자들은 여기 넥타이 못 온 사람 있다겠죠? 회의할 때만 겨우 넥타이 차고 밖 나오면 끌려버리고 여기 이렇게 열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남자들 튀면 물론 여기 자랑하려고 열어놓은 사람들이지만 여기 단추를 잠그면 답답하니까 열어버린다고 말이죠. 그것도 일종의 흉만이죠. 그 다음에 용골하고 모려. 자, 용골모려증은 애월하겠습니다. 용골모려증 5가지 있었죠? 앞에 나왔는데 이제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첫 번째가 용골모려증은 첫 번째가 동계죠. 배꼽 위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배꼽 아래에서도 나왔고 본인이 두근거린다고 배꼽 위에가 배꼽 아래가 두근거린다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면이나 아니면 꼼이 많거나 그 다음에 모려 때문에 속쓰림 호소한다겠죠? 냉대화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유정이죠. 몽정, 유정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백탁은 단백뇨이지 않냐 그렇게 보죠. 틀틀하게 나오는. 그 다음에 5번째가 탈모.
그러니까 여기에 비듬이나 머리 소양감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호소를 하면 어떤 처방에도 용골모려만 넣을 수가 있단 말이죠. 점약으로 하신 분들은. 뭐 가립지서는 그게 안 되죠. 할 수 없이 계모를 합방한다든지 심호를 합방 이런 방법밖에 편법밖에 쓸 수 없지만 점약으로 하실 때는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이 36살인가 먹은 총각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인데 용골모로 들어간 처방 먹고 그 뒤로는 머리는 안 빠집니다. 아직 상부에 열은 안 꺼져가지고 계속 먹고 있는데 이번에는 석고를 640g 넣었어요. 계속 옆에 물을 놔두고 삽니다. 엄마는 물을 놔두고 계속 마셔야 된다. 여기서 막 열이 올라오면 죽겠대. 그리고 그 사람이 모욕을 하고 방에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방안이 후끈 하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이 뭐래요? 저 사람이 들어오면 방안이 다 후끈거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몸에서 열이 나는지. 퍽! 근데 많이 수로 들었는데 처음에는 320 넣었어요. 석고를. 근데 그래도 여전히 갈증이 있으면 640으로 이번에 올렸어요. 근데 또 술을 엄청 퍼 마셔요. 어지간히 먹으라 해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할 수 없대. 또 건축업 그쪽 계통이에요. 건설업 계통이니까 더 먹겠죠. 오래 살고 싶으면 술 좀 줄여라. 그리고 약봉 가지고 다니면서 나 약 먹으니까 좀 제발 좀 줄여주라고 해라. 그렇게 돼서 이제 하도 술을 먹으니까 인진까지 넣어줬어. 인진 120g. 자, 용골모려 굉장히 중요한 약이죠. 일단은 칼슘이 들어져서 교감신경 흥분을 억제한다겠죠. 그러니까 이 5가지 증상이 거의 지금 교감신경 흥분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들이에요. 뇌신경 흥분이나 이상 발작을 억제해 준다는 거. 그래서 뇌신경 이상 흥분으로 인한 뇌신경 질환, 혈관벽을 탄탄하게 해서 혈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혈관벽 밖에 있는 건 또 혈관 안으로 끌어들이고 수렴작용이 있죠. 용골모료는 수렴작용이 있기 때문에 냉대하에도 쓰는 거고요. 자, 용골모료도 중진 안신주로 분류되어 있죠. 본초학에서는. 자, 대추 안신효과 있죠. 붉은색이라서. 그 다음에 복령도 안신작용이 있죠. 이 4가지 안신작용에 의해서 물론 인삼도 또 약간 있잖아요. 안신작용이. 불안, 초조, 불면, 동계, 잠이 막 든 뒤에 툭 떨어지는 기분이 들어 깜짝 놀라 깨거나 팔다리를 움찔하는 것 등을 개선하고 시효 반하는 조급한 마음, 억울, 긴장 등 간기 울결을 황금이나 대왕은 상기, 화끈 달아오름, 분노도 증상을 풀어준다. 이 약재가 조합돼서 그런 작용을 발휘한단 말이죠. 자, 그럼 이따 또 용골모려 수렴작용, 몽정, 조루, 꿈 많을 때, 놀래면서 땀이 벌쩍 날 때, 그래서 조루의 유명한 처방이 피모죠. 그 다음에 계모도 있다겠죠. 후세방은요, 청심, 연자음. 고방만 하니까 뭐 후세방은 무시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후세방도 중요한 처방이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후세방 공부해만 알겠지만, 고방을 편해서 바라보는 후세방은 또 달라집니다. 더 정확하게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꿈 많고 놀래면 땀이 퍼쩍 난다. 깜짝 놀래면 땀이 촥 나는 수가 있는데 부자에서도 진땀이 나는데 그 부자하고는 다르다는 거. 잠양, 양을 잠재우는 작용. 열도 좀 줄을 꺼지죠. 잠양이라는 건 양을 잠재우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하게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겠죠? 자, 진짜는 한인데 가짜로 열이 나면 열은 열이죠. 아무리 가짜 열이어도 이럴 때는 자, 치법은요. 이걸 쓰죠. 치법은 반치법이죠. 정치법은 하방치법이에요.
정치법이 있고 반치법이 있어요. 정치법은 뭐냐? 찬 건 데워주고 뜨거운 건 식혀주고 기가 처진 건 올려주고 너무 오른 건 내려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정상적인 치법인데 이건 반치법은 뭐냐면 뜨거운데 뜨거운 걸로 치료한다고 말이에요. 이열치열 이냉치냉. 찬데 찬약을 써버리고 뜨거운데 뜨거운 약을 쓰는 건 왜 그냐? 이 열이 가짜 열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뜨거운 약을 써서 밑에 명문의 화를 살려주면 위로 도망갔던 열이 다시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열치열법이에요. 그럴 때 자 열이 달아오고 있는데 건강이나 뭐 눕게 부자 같은 게 들어가면 처음에는 열이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더 열이 달아오르죠. 환자한테 미리 말을 해요. 이 약을 먹으면 처음에는 열이 더 달아옵니다. 그러니까 알고 드세요 하는데 용골모료를 거기다 넣어버리면 안 달아온다. 그러니까 잠양을 시켜버리니까. 아무리 가짜 열이지만 그 열은 열이다. 이 열이 용골모료가 끓고 내려가 버린다고 말이에요. 잠재워버리기 때문에 달아오르지 않게 됩니다. 그게 중약, 그걸 응용하려죠. 중약에서도. 가르쳐서는 그렇게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증상에는 그냥 그 정도만 있다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신경과민증과 신경증은 고혈압. 그러니까 신경만 쓰면 고혈압이, 혈압이 올라가서 고생할 때는 신경만 쓰면 혈압이 확 오를 때 신경과민이 그렇게 없으면 대시오탕. 그러니까 지금 고혈압에 가장 좋은 약이 대시오라겠죠. 치우증 있는 사람 고혈압은 근데 심호도 쓰인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분돈. 자, 밑에서부터 뭐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거기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체 조건은 자, 약간 실증 처방이니까 비습한 태음인 쪽. 몸에 살집도 있고 퉁퉁한 태음인 경향이 많고 심호탕에 비해서 소시오는 좀 더 마른 경향. 특징은 얼굴은 가름한 태음인형, 얼굴은 작은데 몸은 크거나 이거를 남북형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옆으로 퍼진 거를 동서형이라고 하는데 그러죠? 이렇게 하면 동서, 이렇게 하면 남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길쭉하면 남북형, 옆으로 퍼지면 동서형인데 이 동서형은 가미소여자 쪽이 많다는 거. 이것도 처음 나온 이야기죠. 가미소여자는 동서형 쪽이 더 많다. 즉 뒤통수가 없다는 거죠. 동서형은 뒤통수가 없고 남북형은 뒤통수가 있겠죠. 자, 주로 태음인 경향, 그러니까 여기서 태음이라는 거는요, 꼭 사상방의 태음이 아니라 태음인처럼 몸집이 좀 두두하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데 소양인 경향이라도 살집이 좀 있다. 체열 상태가 좋아 더위를 타는 경우가 많지만 추위를 타는 경우도 있다. 환자에 따라서는. 무척 피곤해하고 몸도 천근만근 무겁다 하지만 일신진중이 다 있으니까요. 체격 구조는 건실한 편이고 체력도 있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거나 속이 쓰리다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모료 때문에. 실제 소화 기능은 약하지도 않고 식성도 좋은 편이다. 신경 쓰면 체하겠죠. 시호제 중 제일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신경도 무척 낯가렸고 화를 내면 3, 4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집요하게 사람을 들볶는다. 마누라 미치는 거죠. 피가 죽일 수도 없는 거고 그 정도로 안이 꽉 막혀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은 이 심호를 써서 성격을 바꿔줘야만이 마누님이 편해집니다. 이런 남편 데리고 살아보세요. 미치지. 그만큼 이 심호증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덩치에 비해서요. 굉장히 소심합니다. 덩치값 못 온다는 사람 있죠? 이거는 왜 그러냐. 모든 에너지가 위쪽으로 몰려만 있고 아래쪽으로는 잘 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맥은 반드시 긴맥. 이 긴맥이 나온 사람들은요. 긴맥은 뭐냐면요. 이렇게 맥을 손으로 딱 대잖아요. 툭툭 치죠. 이 맥이 손으로 꽉 눌러도 안에서 툭툭 칩니다. 이게 긴맥이에요. 근데 양맥은요. 손으로 누르면 없어지죠.
맥이 사라져요. 살짝 다시 손을 힘을 빼면 다시 뛰고. 이건 양맥인데 긴 맥은 안에서 손을 딱 대보면 툭툭 칩니다. 그럴 때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 맞습니다. 혈압약 혹시 복용하고 계세요? 해보세요. 혈압 높은 사람은 대부분 긴 맥입니다. 심장에서 이 펌프질하는 압력이 가기 때문에 긴 맥이에요. 이렇게 여기 딱 맥만 보고 툭툭 이렇게 긴장성 맥이 딱 뛰면 혈압약 드시고 계세요? 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럽니다. 예, 먹고 있습니다. 근데 맥이 너무 약한 사람이 평소에 드시는 약 있어요? 혈압약 먹는데요. 문제죠. 자꾸 혈압 떨치니까요. 피곤해요. 그 사람들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럴 때는 저는 혈압약을 떼지 마라 그러고 혈압약을 반으로 줄여보세요. 반으로 줄이세요. 그 다음에 상성하하. 그러니까 우계 촌관척 그러면 촌은 상, 관은 중, 척이 하죠. 촌맥이나 중맥은 그런 대로 뛰는데 척맥은 좀 약하겠죠. 이게 상성하죠. 혀에는 연한 백태가 끼고 황태가 낄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이 책에는 안 써졌지만 황태가 낄 수도 있습니다. 왜? 대왕 때문에. 대왕에 들어가면 설황태 변비잖아요. 그래서 이 심호증은 남자보다는 여성한테 더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고 그러면서도 그 여성도 꼴통이죠. 앞에 이중탕에서 전형적인 꼴통 할머니 그 취업률이 올라가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꼴통. 그 다음에 신들린 사람들. 점쟁이는 아닌데 약간 신들려갖고 좀 잘 맞추는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점쟁이도 해당되고요. 이런 사람이 용골모료가 들어있는 약을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접신이 잘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기가 또 굉장히 밝죠. 잠기가 굉장히 밝아가지고 자면서도 발자국 소리 듣고 자면서도 저거 누구 차다. 누구 차 이렇게 와서 차가 이렇게 윙 와가지고 딱 시동 끄고 들어오면 저거 누구 차까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잠기가 밝고 꿈도 많이 꾸고 또 영감이 발달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죠. 영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 자기는 아니가 꿈을 끼면은 그게 사실로 나타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꿈을 꾸면 꼭 그게 나타난다는 사람들. 그 영감이 뛰어나다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거 지금 우리 책에는 안 나온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고집이 유난히 세다. 세면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독종이죠. 독종인데도 불안초조하고 겁은 많아요. 독종이지만 유난히 소심하다고 말이죠. 만약에 여자라면은 남자 같은 여자다. 또 그런 여자들은요. 성생활을 굉장히 기피합니다. 남자는요. 남자는 아까 뭐 온다겠죠? 조루 아니면 유종 온다겠잖아요. 여자는 성생활을 기피하고 그런데 이걸 먹고 몸이 좋아지면 여자는 여자로 돌아가고 남자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필증에서 흉욕구만. 아무튼 스트레스 받고 분한 일 있으면 그거 꼭 복수를 해야만이 풀어진다는 거. 그만큼 막혔던 사람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필증에 보면은 흉욕구만. 자, 흉욕구만은 좀 심한 경우가 있다. 일단은 이거는 복진으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정도만 확인하시고 뭐 더 중요하게 강조하면 또 너무 어렵다 하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흉욕구만을 더 확인하는 문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구고죠. 입 쓰세요. 그리고 입이 좀 잘 마른다. 혀는요. 대부분 시호증의 혀는 시간계 빼놓고는 건조합니다. 축축하기보다는 좀 말라있겠죠.
그 다음에 심화 비경. 심화비는 반드시 확인되고 또 인삼이 있으니까 더 그렇겠죠. 처방 중에 인삼이 있으니까 심화 변경이 더 확인되고 자각증상으로 또 심화비, 팽만감이나 저항감. 그 다음에 동계, 연골모려, 복령증이다. 동계가 심할 때는 얇은 옷을 입으면 심지어 옷 위로도 이렇게 떨리는 것이 보일 수 있다고 나오니까요. 나는 그 정도 사람은 못 봤네요. 그 정도로 동기가 심한 사람은 책에는 나오지만 못 받고 있다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심호를 쓰고 나면 처음에는 동기가 약해졌다. 나중에 허증으로 떨어지면 오히려 더 동기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처방이 바뀐다고 말이죠. 오히려 심호를 먹으니까 동기가 더 심해진다 하면 처방이 팔미나 연계줄감탕이나 후세방의 군기저혈음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군기저혈음이 후세방 쪽의 군기저혈음이 보면은 나중에 이제 후세방 쪽에 공부를 다 다시 한번 하겠지만 좀 바뀝니다. 이상하게 반화하고 혼동될 우려가 굉장히 또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기저혈음증이요. 왜 그러냐면 가슴도 답답하고 매기 증상 비슷한 호소를 해가지고 반화하고 감별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 군기저혈음은 배 같은 사람이에요. 그걸 열흔다 했죠? 벌어질 열자 흔적. 배 튼 자국 있잖아요. 배 튼 자국. 아주머니들 보면 유난히 임신하고 나면 그 임신할 때 이렇게 배가 불렀다가 빠지면서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 이것 보고 열흔이라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본인한테 물으면 본인들은 압니다. 혹시 배 임신 그 흔적이 남아있냐고. 임신하고 나면 흔적이 남아있는 거. 그게 굉장히 많아요. 팔미에서도 나타나죠. 팔미도 나타나는데 팔미에도 그 열흔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 군기저혈음에도 열흔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심장에서 충분히 아랫배까지 혈액을 못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원상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 정상적인 원상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기저혈음도 후세방이지만은 굉장히 고방에서도 추천하는 저방이 하나고 산후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도 쓸 수 있는데 고방에서 바라보는 군기저혈음의 특징 하나는 한쪽 맥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맥을 보면은 한쪽 맥이 잘 안 나온다. 특히 우측 맥이 잘 안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군기저혈음은 혈제죠. 구어혈작용이 드는 거니까 우리 생각에는 혈이니까 좌니까 좌측 맥이 같은데 특이하게 우측 맥이 잘 안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기가 가라앉아 버렸기 때문에 출산하고 나서 기가 빠져가지고 기하고 수는 오른쪽이죠. 혈은 왼쪽이고 그러니까 왼쪽 맥은 그런 대로 나타나는데 오른쪽은 기가 빠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기가 빠져버린 상태. 그러니까 이 군기저혈음은 전형적인 허증 처방이죠. 또 특히 이 형상학에서도 많이 쓰는데 거기는 제왕절개 수술이나 소파 수술에 단삼하고 속단을 넣어서 써서 자궁 내벽을 강화시켜서 이렇게 되는데 이 복치학회에서는요. 군기저혈음은 소파 수술이나 제왕절개 수술에는 절대 또 안 씁니다. 자연분만한 사람. 자양절개하면 열흔이 생길 수가 없죠. 배 갈라서 들어내버렸기 때문에 열흔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자연분만 할 때 열흔이 생긴다고 말이죠. 그 열흔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왕절개한 사람한테는 안 쓰고 자연분만한 사람한테 쓴다. 우측맥이 잘 안 나온다. 그다음에 아랫배가 힘이 없다. 그 대신 아랫배가 힘은 없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월비가 출탕해서 복부 비만할 때 이거 나왔죠. 군기저혈음. 앞서 우리 공부하실 적에
월비가 출탕에 복부 비만에 쓰는 약들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군기조절이 나와요. 아랫배 비만에. 그럼 비만이 아니고 아랫배로 충분한 혈액이 못 가가지고 누글누글 하는데도 약간 부풀어 있는 상태죠. 그럴 때 그걸 먹으면 배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 말이죠. 그 대신 늦겠죠. 팽팽해가지고 대왕이나 망초 막 이런 거 써가지고 훑어내리는 처방은 더 빠를 거고 이런 것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효력은 좀 더디지만은 분명히 아랫배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방의 통도상 같은 거 보면 아랫배가 굉장히 단단하죠. 그 다음에 동계가 약한 경우, 동계가 심한 경우도 있고 동계가 약한 거고, 그물개는 진수음, 동경 때문에 진수음. 여기는 연계출감탕증이다. 그럼 과립수는 어떻게 해요? 그게 확실하면 심하고 연계출감 합치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증상조건.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흉만이다겠죠. 흉만, 그 다음에 번경. 조문에 나오는 흉만 번경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입니다. 이건 결과예요. 근데 여기에서 딱 벗어나는 게 하나가 번갈이 있죠. 이것만 달리 해석해요. 번 때문에 갈이 온 게 아니라 갈증이 너무 심해갖고 귀찮게 죽겠던 것이 이 번갈이죠. 근데 번경은요. 번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가 원인이고 결과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번조, 번개. 그러니까 번경이니까 뭔 원인으로 인해서 짜증나게 깜짝깜짝 놀라니까 이 번은 대부분 이것 때문이지 않냐고요. 개. 두근거리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것까지 간다고 말이에요. 자, 흉만은 가슴이 답답하고 심하면 뻐근하고 아플 수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흉통까지도 쓸 수 있고 가슴이 잘 두근거리는데 그거는 실제는 연계출감탕증이다. 그 다음에 거기 도서리에 보면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뭐 흉만인 것이 기본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흉만이 있다는 거. 가슴 답답하면 호소한다든지 심한 사람은 아까처럼 불이 끌려버린다든지 남자들은 넥타이 매는 것도 싫어한다든지 그 대신 약하겠죠. 흉만약이 여러 가지 것이 합해지면은 그 증상을 강하게 호소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강하게는 호소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변 분리. 이변은 대변 소변이죠. 소변 분리는 계지하고 복용 때문이다. 소변을 자주 보거나 배뇨에 시원치 않은 잔뇨감, 그래서 신경성 오줌 소태도 활용할 수 있다겠죠.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혹은 거의 보지 않는다. 만약에 그거 보지 않으면 부종이 반드시 오겠죠. 가벼운 부종. 그 부종 때문에 일신진중, 온몸이 무겁고 엎치락뒤치락 하기가 어렵다는 걸 나타나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얼굴과 손발, 심하면 전신이 약간 붓는 경우가 있고, 즉 부종이 있어 몸이 무겁다. 쉽게 피로하고 지치고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한다. 아침에 일어나려면 몸이 천근처럼 무겁다 하겠죠.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 많잖아요. 뭐 보증 있기 위해서도 아침에 못 일어나겠죠. 어떤 처방이라도 아침에 못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건 특징은 뭐예요? 몸이 천근처럼 무겁다. 그러면 또 몸 무거운 게 뭐가 나오죠? 당작도 나오죠. 당기자작산도 수독 처리하니까 몸 무겁겠죠. 근데 여기 그럼 어떻게 비교해야 돼요? 우리는 비교해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려면 나는 몸이 무거워 진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하면은 그거요? 심호에서 그게 나왔죠. 심호 던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심호는 시호증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쓰냐, 입안이 텁텁하냐, 입안에 뭐가 하나 낀 것 같아가지고 양치를 해야 개운하냐 이건 물어보고 그런데요.
그래요? 아, 이 사람 심호일 확률이 많구나. 꿈 자주 끼세요. 깜짝깜짝 소리에 민감하세요. 소변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물어가지고 하면 아, 그럴 때 심호를 던지는 건지 정확하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처럼 무거워서 못 일어나. 이거 하나만 가지고 심호를 던지면 잘 던지면 맞는 수도 있고 안 맞는 수도 있겠죠. 프로테이지가 떨어지는데 몇 가지 걸 확인하고 던지면 훨씬 프로테이지가 올라가죠. 이건 또 쉬워지니까 화도 풀죠. 스트레스. 그 병리 눈에 나오는 습의 몇 단계입니까? 첫 번째 단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복수까지 갔잖아요. 두 번째 신중, 네 번째 부종까지 했었죠. 다 해당될 수 있는 처방이에요. 꼭 분신기운만이 아니고요. 심호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작도 갖다 쓸 수 있는 거고 고방차관을 갖다 대입하면은 더 훨씬 후세방만 하는 분보다 높게 더 프로테이지 높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대신 소시호탕은 부종이 없다는 거. 부종 치료하는 약이 없죠. 없기 때문에 시호가 용골 모료탕은 뭐예요? 복령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소시호탕은 복령이 없고 이 또한 소시호탕하고 간별점도 된다. 심호는 부종이 있는데 소시호는 부종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응용해서 만성 중풍이나 반신불수로 전혀 돌아눕지 못한 이게 불가전칙이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들거나 또 이쪽으로 들거나 이거 하기가 어렵다고 말이죠. 불가전칙이니까. 거기도 응용할 수 있다. 또 파킨슨병. 초기 중풍, 급성 중풍에 대개 송명탕을 쓰는데 심호를 써야 할 경우도 있다. 시호증이 있으면 심호 쓰는 거죠. 뒤에 이제 송명탕도 나옵니다. 현재 가립제도 아직 생산하는 것도 있고요. 이번에 또 가립제, 한방제제 문제 있다고 발표했죠. 한방제제 약효상이 문제가 있고 보니까요. 한번 봐보세요. 거의 생산 안 하는 처방들. 이미 생산 중단한 처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현운. 시호 중에서 현운이 가장 많다겠죠. 그래서 현운하고 가로하고 두통을 하나 써놓으세요. 두통도 같이 옵니다. 현운하고 두통은 실은 연계출감탕증이다. 그럴 때도 감초가 들어가 있는 게 낫겠죠? 그러면 가립제 쓸 때는 어떻게 해요? 감초 단미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같이 넣어주면 되겠죠. 그 대신 점약으로 할 때는 천마하고 조구등. 그 다음에 변비가 있고 후중감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변비 정도에 따라 대왕을 2, 4, 6까지 증량할 수는 있는데 뭐吞약약이니까 가립제만 하신 분은 이것도 무시하시라고 말이죠. 그런 것도 있다더라고 하면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후중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설사를 해도 후중감이 있으면 대왕을 넣어주는 게 낫다. 그 다음에 헛배 부르고 가스가 많이 찰 수도 있다. 근데 안 없어지면 지실이나 후방 넣어라. 그럼 뭐예요? 승기탕 쓰란 소리죠. 가립제에서는 승기탕하고 합방하면 됩니다. 지금 소승기하고 조유승기는 나오고 대승기는 전에 생산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정신신경 안정제라는 거. 한방에. 첫 번째가 번경.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용거라고 모려증. 근데 깜짝깜짝 놀라고 나서 또 특징이 놀라고 나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진정이 잘 안 된다는 거. 덩치는 크고 체격은 좋은데 의외로 소심하고 잘 놀란다는 거. 그래서 덩치값 못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불면증이 있고 꿈 많다. 아까 우리 용골머리에 나왔죠? 다몽. 불면 다몽. 그 다음에 불면증이 있어서 잠들기 어렵고 잠이 없고 자다 잘 깨고 깨면 다시 잠 안 오고 피곤한데도 잠이 일찍 깨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한 소리까지 다 듣고 있죠. 옆에 사람이 하는 소리까지. 자면서도. 뭐 차 소리까지 구별한다고 했으니까요. 심하면. 그 다음에 섬어 아까도 나왔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계속 늘어놓는 사람도 소모로 볼 수 있지만 자다가 헛소리 하는 것들. 어린애들도 그런 애들 있죠. 남자들도 자다가 헛소리 하는 사람 있죠. 여자분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자다 잘 깨거나 잘 놀라거나 잠투정하거나 자다 갑자기 깨어서 방 안을 돌아다니거나 무섭다고 울거나 자다 헛소리 하는 경우는 체질 무시하고도 쓸 수 있다. 이럴 때는 돈 주어 보시라고 말이죠. 또 소화들의 경기, 간질, 틱에도 응용한다는 거. 이럴 때도 첨장으로 하면 천마조고동 넣어주면 좋은데 그것도 이제 무시하시고 불안 초조하고 쫓기는 것 같고 쉽게 흥분하고 화 잘 내고 쉽게 흥분하고 화를 잘 내는 15조 중에서 쉽게 흥분하고 화를 가장 잘 내는 처방은요. 대시호예요. 폭발하니까요. 그 대신 뒤끝을 넣는데 시문은 뭐예요? 뒤끝이 있죠. 꽁 해가지고 그걸 언제 끝든지 해서 복수를 해야만이 그 직성이 풀린다고 했으니까요. 내가 이거 시모 정리하면서요. 우리 약국의 전산원 아가씨한테 보니까 얘가 성격이 그래요. 너 누가 열받게 하면 꼭 복수야 직성이 풀리지. 막상 그거 어떻게 하세요? 이리 와봐. 내가 한번 읽어봐. 나네. 나네. 그래요. 지가 그런데 성격이. 꼭 그걸 복수를 해야만 직성이 풀린대요. 아내가 이만한 갈풀이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얼굴로 열이 달아온 계지가 들었기 때문에 기상충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심하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사지 관절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도 계지증이죠. 그 다음에 오심, 반화증이죠. 간혹 속이 미식거릴 때, 속쓰림이 있을 때도 있고, 하여튼 심호탕은 반사의 의미가 있어 소화도 잘 안 되고 심화가 답답하다고 하는 것도 치료할 수도 있다. 신경성 소화불량도 치료할 수 있다겠죠. 그 다음에 눈 침침하고 빠질 것 같은데 특히 오후가 되면 심하다. 머리가 무겁고 아프다고 한다. 한강과 견통이 있을 수가 있다. 아무튼 두통이나 한강, 견통은 주증은 아니고 객증이지만 거의 대부분 잘 관찰된다는 거, 심호증에서. 어깨도 결릴 수도 있고 목덜미 뻐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근육 경련, 근척 육순이죠. 영계출감창, 복령증이다. 여기도 심하면은 천마와 조고동 넣어주는데 후세방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놓으세요. 11번 해가지고 유정, 백탁, 성기능 장애. 유정, 백탁, 성기능 장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여성은 성관계 기피한다. 남성은 정력이 떨어지거나 조루나 유정이 있는데 왜 그러냐? 이 상부로만 자꾸 에너지가 몰리니까 그런다고 하체로는 안 내려가고 그럴 때 이 약을 꾸준히 먹다 보면 여자는 다시 여자로 남자는 정력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 그 다음에 상한론 조문 보면 범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범갈만 해석이 좀 다르고 나머지는 전부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쉽게 예를 얘기해 본 것도 이것도 복령의 주치는 개죠. 그러니까 개가 원인, 그 육순, 근척은 결과예요. 개가 제일 중요해요. 복령에서는. 자, 투약 예로 거기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상한론에서는 그 한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한자 사전이.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는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자 사전 해가지고 하나 쳐놓고 한번 보세요. 번자 해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 여러 가지 것 다 나오니까요. 자, 임상응용편은 조금 쉬었다 하죠.